네, 신장식 의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네. 멋있어지셨습니다. 뒤에가 미디어가. 예, 다들 고생하셨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아서요. 네, 예. 네, 네. 예, 다행입니다. 예, 정말 다행이었고요. 예, 저는 그 국회에서 우리 그 당 의원들, 최고위원들이랑 같이 예. 국회에서 본청에서 보고 있었는데 실은 당일날 아침에 예. 일주일치 짐을 싸들고 나왔어요. 아, 예, 혹시 0.001%라도 혹시라도 예. 그럴까봐 예. 일주일치 짐을 싸놨다가 예. 그날 저녁에 가서 그 짐을 푸는데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정말 일주일이었습니다. 네, 예, 네. 청취율 조사 네, 예. 또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부터겠네요. 예. 오늘 예. 라디오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죠? 유튜브로 봐도 라디오 들으신 겁니다. 어디 들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예. 들으면 들으신 겁니다. 그럼요. 권수표의 뉴스하이킹 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지난번에 그 유사일의 최고의 피크를 한번 찍으셨잖아요. 유사까지 말씀을 하시면 아니 라디오 역사상 최고의 예. 청취율을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는 막 자랑하기 민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뉴스하이킥 팀의 예. 승리고 MBC의 승리고 예. 우리 국민들이 사랑 덕분이다. 그렇습니다. 뭐 언제나 국민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도 예. 이번에도 압도적으로 예, 압도적 정권 교체도 압도적으로 예. 청취율 조사도 압도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내일부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음. 그 문자들 많이 왔습니다. 네네. 신의원님 나와 계시니까 매번 듣기만 하다가 처음 문자 보내신답니다. 0455님 심심하게 저녁 준비하면서 열심히 집중하며 듣기 아주 좋아요. 연령을 넘어서 들을 수 있고 쉽고 재미있는 시사 권순표의 뉴스 사이킥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전화 이분한테 갈 것 같은데요. 네, 그러게요. 0455님 예. 9008님 이번에도 압도적 1등 예. 기원합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이번 봄이 희망을 그려볼 수 있는 모두의 봄이길. 예, 봄이 왔으니까 청취율 조사 즐겁게 맞아주십시오. 네, 네. 예. 02 700번대로 전화가 올 걸요 아마. 모르겠네. 그 아닙니까? 전화번호 뭐죠? 그 몇 번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예. 02로 시작되는 전화 꼭 받아주십시오. 7604님은 퇴근길 명쾌한 뉴스 잘 듣고 있어요. 현재는 건전한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룰 필요는 있으나 내란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묶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없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신현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국민의 어떤 절대적인 정서 같아요. 뭐 그러니까요. 진보냐 보수냐 당연히 보수와 진보가 같이 가야죠. 네. 예, 그런데 이 내란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된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 예. 제가 지난주에 예. 그 백분 토론에 예. 출연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예. 한 분이 대선에 출마하시기로 확정된 예. 분이 미래를 이야기를 하세요. 예. 탄핵 이후에 예. 파면 이후에 미래를 이야기를 하셔서 미래도 좋고 예. 용서도 좋고 성찰도 좋고 예. 하는데 그거는 분명한 진실의 규명. 예. 그다음에 형사 책임을 질 사람들은 형사 책임. 중요하죠. 예. 행정상의 징계 책임을 받을 예. 사람들은 징계 책임. 그리고 용서를 이야기한다면 곽종근 예. 같은 분들 진실을 모두 이야기하신 분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조성현 제1경비단장 예. 서강대교 넘지 말아라. 예. 라고 얘기했던 이런 예. 분들 분명히 책임은 져야 돼요. 예. 하지만 그런 분들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죠. 예. 그러나 예. 진실을 밝히고 본인의 그렇습니다. 책임을 다 하는 분들에게는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용서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일정하게. 근데 그 과정 없이 미래를 얘기하는 것, 윤석열을 누가 만들었지? 예. 이전에 박근혜를 누가 만들었지?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없이 미래를 얘기하는 거는 실은 순서가 좀 바뀌었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윤석열 씨를 지지했던 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러나 예. 네.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고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고 여기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이건 여야 보수 뭐 진보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간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아주 냉정해야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예. 서부지법 난입했던 분들 92명이 예. 92명이 지금 구속되거나 사법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탄핵 선고가 파면 선고가 예. 있었던 날
실은 그 유리창 깬 한 분 이외에는 예. 다른 폭력적인 행동을 안 했어요. 구호는 굉장히 거칠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그 탄핵 집회, 소위 여의도파는 집회를 접었고요. 예. 광화문파, 소위 정광훈 목사 쪽 광화문파가 예. 집회를 했지만 현저히 동력이 떨어진 예.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게 바로 서부지법 폭동에서 우리가 단호하게 사법부가 그를 예. 대했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민주 헌정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은 응당한 책임을 끝까지 예. 예외 없이 예. 그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겠죠.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도 조금 좀 조용했고요. 조용히 비교적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예, 정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해선 안 될 행위에 대한 그건 뭐 그 개인이야 어떻게 보면 속았을 수도 있고 안 됐죠. 예, 속았을 수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그 선동을 한 사람들 윤석열 씨가 두 번의 입장을 냈잖아요. 예. 탄핵 파면 선고가 나오자마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엊그제 예. 한 번 더 국민 변호인단 여러분 하면서 냈는데 예. 젊은이들을 MZ 세대를 자꾸 호출해요. 그런데 그 서부지법에 들어갔던 그 MZ 세대들 젊은이들 뭐 의사도 있고 뭐 직장인도 있고 네. 무슨 뭐 펀드 매니저도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동하는 거 정말 일말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도 없다. 그것도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요. 예. 예. 국민 승복 반성 없었죠.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만 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자신에 대한 잣대랑 남에 대한 잣대가 하늘과 땅으로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 자신은 모든 행동을 해도 용납이 되고 그러니까요. 지금 그 관저 문제도 제가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참 어떤 참 약 뭐랄까요 이 유튜브라서 제가 이러면 어떻게 뻔뻔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아요. 저희들이 예. 오늘 그래서 당장 방빼라고 예. 가서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뭐 그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 왜 그 기자회견을 하게 됐냐면 제보가 들어왔어요. 예. 경호처 쪽에서 제보가 예, 들어왔는데 뭡니까? 예. 말하자면 경호를 담당할 경호처 부장급 실무 책임자가 임명이 돼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사저로 나가면 그 사저 경호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사저 경호할 경호 인력들에 대한 인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인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지금 그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그 실무적으로 정리해야 될 사람은 여전히 김성훈. 김성훈과 이광우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제보입니다. 네. 제보로 들어온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책임자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경호 예.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경호 인력이 있어야 예. 되는데 그러니까 고의로 사실은 그 뭐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씨 때 뭐 7단 케이크 준비했다라는 것처럼 예. 현충원 갔다 오고 도열할 거 준비했다라고 알려져 네. 있잖아요. 예. 김성훈 경호처장이 몰라서 그랬나 오판이었는가 아니면 일부러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거냐 시간 끌기 위해서요. 예. 근데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시간 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왜 그 담당자를 임명을 해야 예. 인사 발령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안락하고 편하고 세금 쓸 수 있어서 그렇게 남아 있으려 그럽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보시기에. 저는 일단 예. 관저에 있으면 아직도 대통령 같은 같은 기분을 기분을 느끼고 그다음에 또 파면 선고 되자마자 국민의힘 지도부도 가고 예. 나경원 의원도 또 쪼르르 쫓아가고 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단결해서 승리하라 뭐 이런 얘기들 예. 하려고 관저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전히.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요. 여기가 이제 그 국가 국유재산법 법령에 규정된 제1호 예. 국유재산입니다. 그러면 이 국유재산 관리 누가 하느냐? 기재부 장관이 합니다. 아하. 최상목 장관이 예. 퇴거해 달라 하고 퇴거 요청을 하고요. 퇴거 요청이요. 예, 그리고 퇴거에 불응하면 예. 퇴거 불응죄로 그다음에 참 지겹습니다 정말. 하루에 얼마씩 그 불법 점용 예. 점용에 따른 돈도 달라고 할 수 있고요. 참 이분은 정말 지겹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 그다음에 형사적으로 보면 압수수색 해야죠. 예. 거대한 증거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이거를 말입니다. 또 버티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네. 그 체포영장 때 정말 그렇게 버텨가지고 국민들을 지긋지긋하게 하더니 이 지경에 왔는데 또 버텨야 되나요? 이게 지금 오늘 월요일인데 아무 얘기가 없으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뭐 빠르면 주말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그게 그래요? 뭐가 빠릅니까? 정말 약간
그 행위의 배경, 행위의 양태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분이에요. 제가 보면.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헌재 재판 판결문 이따가 뭐 본방송에서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일 웃겼던 얘기가 뭐냐면 저는 다른 부분들은 뭐 좋은 말씀 많이들 하셨으니까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라는 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아, 예. 저도 그게 예. 좋게 말해서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아주 점잖게 쓴 거지만 이 망상에 빠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정책을 보면 그 얘기가 딱 맞지 않습니까? 예. 잠깐 선고 결정문. 네네. 뭐가 눈길을 끌었다고요? 예. 아 저는 예. 여기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각각의 판단들 내지는 주장에 대해서 전부 다 이게 사실과 다르다라고 쭉 설시를 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이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점잖게 써서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쓴 거지 망상에 빠져 있다. 망상 속에서 계엄을 선포했다. 망상 속에서 군인을 동원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근데 망상에 빠져서 관저에서 뭐 국민의힘 이번에 뭐 단결해서 대선에 승리하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걸 보면 야, 이 참 불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 현저입. 근데 이게 이번에 계엄 과정만 드러난 게 아니고요. 이런 행위는. 그렇죠, 그렇죠. 2년여 동안의 통치 기간에 내내 있던 이 현저히 비상식적인 행위들을 해왔단 말입니다. 혹시 뭐 기억나는 게 뭡니까? 뭐 다들 기억하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처음 그 이게 인수위 시절인가요? 아 대통령 막 돼서였나?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 하면 멋진데 국립추모공원이라고 얘기하면 뭐가 폼이 안 난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무슨 소린가? 정말 너무 황당했거든요. 그리고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인수위 시절이죠. 아직 취임하기 전에 대통령 취임한 직후인가? 취임한 직후입니다. 청와대로 안 들어가고 그 왔다가 그 저기 아크로비스타에서 사저에서 용산으로 출퇴근하면서 수해 났을 때 나는 뭐 우리 집은 높은 데 있는데 그 1층이 다 물에 잠겼더라고. 이게 대통령이 할 말인가? 그다음에 2,000명 의대 정원 2,000명. 뭐 생각을 해보면 정말 황당한 어떤 결정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그 헌법재판소의 선고문 결정문이 그렇게 지극히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현저히 비합리적이나 자의적인 현저히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이다. 그 부분도요. 뭐 카르텔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 카르텔 해가지고 카르텔부터 시작해서 카르텔 아주 현저히 자의적으로 상황을 규정한 다음에 그걸 망쳐버리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부산 엑스포. 부산 엑스포. 현저히 자의적으로 기대를 하고 혼자 그걸 국민한테 설득을 하고 그리고 다음날 안 됐다 그러는데 아무런 사과도 없고. 그렇습니다. 참 대단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오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그 개헌 관련 얘기가 어제 오늘 굉장히 어떤 파장이 큰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혁신당에서는? 오늘 뭐 조국혁신당은 오늘 오전에 그 9시 반에 입장을 김선민 대표님께서 내셨는데 첫 번째 좀 확인을 해야 될 거는 그 의원이 선호하는 개헌은 내각제라는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형성돼 있어요. 근데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제 4년 중임제가 오래된 당론이다라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TOP 그냥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전이라고 하잖아요. 옷 입을 때 TPO를 잘 맞춰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TPO에 안 맞았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의 그 발언 시점이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전부터 만약 그 원포인트 개헌을 할 거면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문 개정 5.18 들어가는 거. 이거는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논의해서 개헌 특위를 즉시 만들어서 정권이 바뀌면 그 지방선거 때 빠르면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면 그게 가장 적절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2월 19일 날 예. 이재명 대표, 김선민 대표, 그다음에 다른 뭐 용해인, 한창민 뭐 이런 예. 분들, 김재현 진보당 대표까지 다 모여서 예. 원탁 회의를 출범을 하면서 그때 출범 선언문에서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자 예. 하면이 되면 이렇게 5명의 대표분이 말씀을 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에 반헌특위라고 흔히 얘기하는 네. 반헌특위, 그다음에 내란특검 예. 요거를 추진을 해 나가면서 개헌할 거면 개헌 의지가 있으시다면 뭐 예. 이재명 대표도 개헌에 대해서 차분히 얘기를 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원포인트 하려면 전문 개정하고 개헌법을 더 계엄을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이 정도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도 국민투표법 예. 개정 이후다라는 예.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예. 다만 개헌 아마 대선 과정에서 쟁점이 될 텐데 예. 개헌의 내용과 절차, 시기.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곧 대선 국면 들어가면 모든 대선 후보들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겠죠. 거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오늘 예. 또 밝혔는데 예. 다음 지방선거 때 하자. 예. 개헌 직후에 개헌특위 예. 가동해서 다음 지방선거 때 하자라는 게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얘기입니다. 예, 오픈 프라이머리도 요새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예. 제가 여기서 모시고 들어본 민주당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다수파예요. 네. 그게 사실 이것도 끌어올이 됐는데요. 예. 2월 달에 저희들이 최초로 제안을 했고 예. 그래서 논의가 민주당하고 다른 정당들하고 논의가 진행이 되다가 윤석열의 합법적 탈옥 이후에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예. 논의가 중단됐고 그래서 지금은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요. 민주당이 이제 경선 일정을 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경선 일정을 이번 주 중에 예. 정하게 되고요. 경선 일정과 방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민주당은 후보들 간의 룰 미팅을 통해서 특별 당규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별 당규를 통해서 결정하기 전에 네. 우리가 제안했던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한 거고요. 그런데 각 정당이 아니 우리는 우리 당원들이 먼저 뽑고 그 다음에 할래요. 내지는 민주당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국민 경선 내지는 국민 참여 경선, 즉 당원 50대, 뭐 국민 50 아니면 전체 국민들에게 완전히 개방하는 방식 둘 중에 하나를 검토하는 것으로 김윤덕 사무총장이 일요일 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그 절차로 우리는 들어간다라고 하면 더 이상 다른 당이 자기 후보를 뽑는데 더 이상 원탁회의에서 그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질문을 드렸고 아마도 지금까지 어제도 김윤덕 총장이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좀 우리가 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룰 미팅을 해서 그쪽에서 특별 당규가 정해지면 이 논의는 그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서는 별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요. 여쭤보는 건데. 그렇다면 각 어떤 범야권, 뭐 야권이 아니죠. 지금 헌정 수호 세력들이 한 명씩 후보를 내서 그다음에 경선 뭐 이렇게 단일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거치자라고 하는데 조국혁신당은 더 폭넓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 원탁회의나 또는 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사이일 수도 있겠고 원탁회의에서 민주헌정 수호 세력의 선거연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후보 간 단일화일 수도 있고 정책연합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너무 마음졸이 후보를 선출을 해서 후보 간의 단일화를 밀당을 하고 뭐 항상 그런 얘기 있잖아요. 등록 전에 해야 된다. 뭐 선거용지. 그러니까 후보 간 단일화가 필요해 후보를 안 내놓더라도 정책적 어떤 연합을 해야 된다 이 얘기인가요? 그것까지를 열어놓고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후보를 낼 수도 있고 후보를 안 내고 정책적 단일화를 추구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어제 오늘 사이에 왜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강하게 의구심을 의구심을 내는가에 대해서 너무 비상식적이고 너무 생각지도 않았던 변수 때문에 작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너무너무 고통받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수 없이 제발 좀 60일 남짓하는 기간 동안에 변수 없이 민주헌정 수호 세력이 정권을 로 교체됐으면 좋겠다. 변수 없이 교체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한 열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다른 대선하고 다른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후보 단일화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등록 전에 끝내야 된다. 후보 단일화 하더라도
그 이후에 등록 이후에 뭐 투표지 선정 전에는 해야 된다. 그런 걸 하면 또는 안 뭐 되죠. 해야 된다. 예. 저는 이 과정이 예. 오히려 감정적으로 민주언정 수호 예. 세력들 간에 감정적인 대립을 낳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예. 후보 단위라 하더라도 후보 등록 전에 해야 되고 예. 또 그게 아니라면 더 크게 민주언정 수호 세력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더 큰 서로 통 큰 예. 정치적 협의에 예. 이를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해야 된다고 아까 생각합니다. 신 의원님이 정확히 어떤 국민적 정서의 상당수를 대변하신 거라고 보는데요. 네. 뭐냐면 지금 상당수 국민의 정서는 지금 시끄러운 소음을 내지 마라. 뭐 이런 겁니다. 맞습니다. 보면. 예, 보니까. 소음을 내지 마라. 이 어떤 지금 이 지긋지긋하게 이 괴롭힘을 당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앞으로는 조용히 할 일을 따박따박 하면서 가지. 개인 의견이나 뭐 이런 걸 자꾸 내서 소음을 내지 마라. 이런 그러니까 어떤 국민적 이런 정서가 거예요. 강합니다. 예. 예, 월드컵 예. 예선전에서 경우의 수 좀 그만 따졌으면 그렇습니다. 좋겠다. 예, 예. 여기서 뭐 무승부가 되면 뭐 왜냐하면 누구랑 탄핵이란 해서 지난한 과정을 예. 겪어왔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 팀이 지고 우리 팀이 최소한 비겨야 되고 예. 하는 경우의 수 엄청나게 따져야 예. 되잖아요. 월드컵 예. 예선전 할 때. 그런 것 좀 안 하고 그렇습니다. 속 시원하게 그냥 승승승하고 끝냈으면 그래서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하신 것 바로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 때문에 우원식 의장의 엊그제 그 개헌 발언이 네. 시의가 전혀 맞질 않고 그래서 당신 무슨 딴 생각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비판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목소리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 목소리에 예. 대해서 왜 그럴까? 왜 예. 제 뭐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은 저는 우원식 의장님이 가지고 있는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나름 미루어 짐작했을 예. 때 그것보다 더 강한 비판을 받고 계셔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왜 그러실까? 예. 우리 국민들이 예. 그럼 있는 대로 놓고 보면 변수, 새로운 그렇습니다. 아이디어, 용 빼는 재주 네. 이런 거보다 좀 그 개헌이 약간 순탄하게 가자. 그 소음 예.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는 이게 지금 국민들 생각이 너무 절박한데 이 네. 생각이 너무 네. 약간 고담준론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약간 뜬구름 예. 잡는 얘기 같은 거고. 네, 왜냐하면 네. 그게 왜 필요한지 말도 알았겠고 당신 말도 뭔지 알겠는데 네.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예. 아니 예. 그래서 저도 와 하고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예. 우리 국민들은 지금 월드컵 본선 진출 경우의 수 예. 따지는 거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예.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뭐 여론조사는 해봐야겠지만요. 예. 뭐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 주면 나올 거고요 또. 네. 근데 국민들의 어떤 많은 국민들의 뜻이 그걸 거라는 어떤 짐작은 가는 오늘의 반응입니다. 어제 네. 오늘 보면은. 예. 그리고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도 예. 실은 저희들이 2월달에 처음 얘기를 했을 때 양쪽에서 비판을 받았어요. 예. 하나는 이거 이재명 대표 흔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예. 라는 비판.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예. 비판을 받은 거는 왜 조국혁신당이 나서서 대관식을 해주려고 해? 예.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에 예.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주력군이고 예. 제 1군이에요. 예. 1군 사령부고. 예. 근데 그거보다 민주언정 수호 세력 전체의 후보가 예. 되는 것이 예. 오히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복잡한 뭐 투표 용지 인쇄 전에 예. 뭐를 해야 된다. 예. 뭐 등록 전에 뭘 해야 된다. 이런 논란 없이 사전에 딱 정리하고 예. 단일 후보 딱 만들어서 예. 그렇게 해서 대선 선거운동 기간은 21일간의 대선 선거운동 기간은 그렇게 가는 게 낫겠다라는 예. 제안이었는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그런 것도 안 하던가 하려고 하지 마.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좀 오해 없이 충심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청취자분들이 상당 부분 그 부분에서 뭐 지금 들으시면 무슨 뜻이었구나 하는 어떤 이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 원론으로 좀 돌아와서요. 네. 지금 내란 잔존 세력 네. 잔불 정리. 잔불 정리. 예. 네.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예. 이 잔불 정리를 진짜 잘해야 되는데 예. 여전히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예. 대한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이제 담론으로 이렇게 뭐 몇몇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까 제가 하프타임 때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위 모두의 성찰, 예. 모두의 반성, 예. 이제 과거를 덮고 미래로 예.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진실, 네. 책임, 반성, 가해자의 반성 없이 미래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했던 그 반헌 특위에서 예. 형사 책임 일단 사실 조사를 해야 예. 되고요. 그다음에 형사 책임
그다음에 행정적 징계 책임, 예. 그다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되 예. 일정하게 국민들이 용서해 주실 수 예.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예. 들면 곽종근 사령관 예. 본인 책임 다 지겠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진실을 밝혔잖아요. 여기도 보면 곽종근 사령관이 이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는 예. 점을 그 결정문에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예.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조현성이죠. 조성현 예. 제1경비단장 예. 서강대교 넘지 예. 마라라고 예. 지시했던 예. 이런 분들도 책임이 있죠. 예. 있지만 이렇게 진실을 밝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국민들이 어떻게 할 거냐. 예. 이 과정 없이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첫 예.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여전히 검찰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요. 사실 시급한 수사들이 있습니다. 예.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시급한 수사가 예.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공수처에서 이렇게 기소해서 여기까지 검찰이 기소했죠. 예. 공수처가 수사해서 온 거는 내란죄뿐입니다. 예.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즉 체포를 방해했던 거 예. 아직 기소되지 않았어요. 예. 김성훈의 공범으로 김성훈의 영장에는 기재돼 있지만 아직 기소되지 않았거든요. 예. 이거 기소해야 되고요. 제일 먼저. 네. 두 번째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한 2개 정도가 있는데요. 뭔가요?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예. 도이치모터스는 공범들이 지금 대법에서 전부 다 대부분 유죄 예.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유죄 판결을 받는 순간 공범이 그때부터는 김건희의 그 공소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정지돼 예. 있지만 얼마 남았죠? 제가 이거를 바투게 보면 2달이고요. 예. 길게 보면 1년 2개월이라는 설이 있어요. 예. 바트게 보면 굉장히 예. 촉박하군요. 그런데 예. 우리가 항상 변수가 예. 나를 시간으로 셀지 몰랐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 2달 안에 이거 기소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명태균과 함께 했던 여론조사. 예. 그다음에 가로수길의 그 사무실. 예. 이거 빼박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공소시효가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예. 왜냐하면 선거법은 6개월인데요. 2개월 인수위 시절 2개월은 공소시효가 지나갔어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예. 근데 4월 4일부로 이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그럼 이게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4개월 네. 안에 이거 기소해야 됩니다. 급하군요. 예, 이거는 시급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실 검찰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근데 특검은 지금 가로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래서 됩니까? 예. 저는 4월 예. 달에 임시국회가 이제 개의해서 예. 재의결 내란 특검부터 시작해서 뭐 등등등 특검들이 있습니다. 특검법 재의결을 저는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특검법 재의결하고 그다음에 내란 회복과 민생을 위한 예. 추경도 해야죠. 한 30조 정도도 저는 해야 재의결하면 된다고 됩니까 생각하는데. 이번엔? 지켜봐야죠. 예. 이건 재의결은 전부 다 기명 투표이지 예. 않습니까? 음. 무기명 투표네요. 참 무기명 예. 무기명 투표인데 또 국민의힘이 투표를 거부하고 나간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고요. 예. 따박따박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재의결에 실패한다 그러면 예. 다시 발의해야 됩니다. 예. 다시 발의해서 조금 시급한 것은 상설특검으로. 상설특검은 규모는 작지만 빠르게 그 수사를 진행할 수 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소시효 지나기 전에 빨리 기소해야 됩니다. 네. 선거법 같은 경우 4개월, 도이치모터스 2개월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공소시효 지나기 전에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법안을 새로 내서 의결을 했을 때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예. 탄핵 사유죠. 예. 그러면 예. 정말로 지금도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지만 그나마 민주당이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절제를 이렇게 인내하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 내란 잔불 정리를 또 전불 정리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대통령도 파면돼 있는 예. 윤석열 씨가 돼 있는 예. 상황에서도 또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면 저는 민주당의 인내 한도도 넘어서는 일이다. 국민들의 인내 한도도 벌써 넘어선 일이고요. 문제는 말입니다. 이 시간은 다 돼가는데요. 국민의힘에 지금 아직도 다수파는 이 상황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오려는 어떤 의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예. 지금 사실 딜레마인데요. 예. 자기 당을 지지하고 있는 소위 핵심 지지층은 여전히 윤어게인, 예. 리셋 코리아 윤어게인 그래서요. 슬로건을 부여잡고 있고 예. 당내 경선에서 대선 후보가 되려면 그 지지층을 끌어들여야 된다. 예. 근데 본선은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본선 포기와 예. 당내 지지층.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국민의힘 안에서 예. 윤어게인 이걸 외치는 분들이
본선을 포기하고 당권 경쟁에 다들 뛰어들 작정 아닌가? 그거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죠. 예. 그렇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윤호계인은 법적으로 1%라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예. 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이나 해고된 공무원은 5년간 취임이 안 되고요. 예. 헌법에 중임이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런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윤석열 세력으로 부활하겠다라는 예. 취지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예,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